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4월 14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장이었잖아요, 지난주가. 대단한 장세였는데 지난주 대단한 장세 이후에 이제 이번 주 오늘 첫날 아주 훌륭한 스타트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증시는 지난주 제가 SBS 비즈 필살기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장이에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관세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건 맞지만 말도 안 되는 관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을 가지고 시장이 여기서 펀더멘털을 재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는 과도하게 상승하면 그 다음에 과도하게 떨어지고, 과도하게 떨어지면 그 다음 과도하게 또 반등을 하는, 정말 기술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미증시 변동성은 엄청났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가져간 이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그래도 잘 끝내놨죠. 마무리를 잘 끝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더워.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관세 요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건 호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호재처럼 포장을 해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호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맥시멈으로 갔어요. 이미 맥시멈 치사량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관세를 높여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양국 간의 교역은 지금 마비가 될 상태까지 지금 관세 요율이 올라왔고요. 이 상태면 양국 간의 교역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중국이 딱 그렇게 얘기했죠. 더 올려봐야 미국 상품 중국 내에서 안 팔린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 이상의 양국 관세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양국의 교역은 이제 멈출 겁니다. 마비가 될 거고요. 근데 기존의 양국 간의 자존심 싸움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서로 그래도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교역도 하고, 또 중국에서는 미국 국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무기로 삼아서 쏟아내면은 미국도 사실 온전치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어떤 흐름으로 결과가 나올지 이게 확인이 필요해요. 양국 간의 교역이 멈췄잖아.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 그 엄청난 양의 이 모든 제품들이죠. 이런 상품들을 소비해 왔는데 이게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미국 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치솟겠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긴 한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좀 준수하게 나왔어요. 보통 이게 원래 시장에 크게 호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묻혀버렸죠. 관세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건데, 이번에 미국 3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달에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는 이 PPI 안에서 원자재 뭐라 그러지?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가장 중요한 게 PPI에서 원자재 가격인데,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PPI 전체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고, 생산자 물가가 올라서 생산자가 상품을 비싸게 팔면 CPI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 지금 중국이 올린 게 아니죠.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을 할 때 너무 비싸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체크가 필요해요. 트럼프도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다들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되지 그런 기업들이 왜 해외로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 쓰고 그랬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미국 내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싸. 왜냐면 생산하는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 그래서 비싸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선택은 뭐 트럼프나 뭐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건드리는 이유는 관세밖에 없어서 그래요. 선택의 여지가. 왜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은요, 미국이 장기적으로 갚아낼 나가야 될 빚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재정은, 미국은 빚더미에 앉은 나라인데, 원래 빚으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부담이 되겠죠. 재정 적자는 더욱 심화됩니다.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 미국 행정부가 이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행정부의 수입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돈을 걷어들이거나 돈을 빌리거나. 걷어들이는 건 이제 채권이 되겠고, 아니지. 걷어들이는 건 세금이 되겠고, 빌리는 건 채권이 되는데, 걷어들이는 거, 세금을 인상시키자니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고 아무래도 따끔따끔한 비난 여론이 일겠죠. 트럼프의 원래 색채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원래 본인의 색채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시해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세수를 그래서 늘리자니 세수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다른 나라와 연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라,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과연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관세 폭풍이 휘몰아쳤었던 지난 주말 이 미증시 뭐 반등으로 마무리 아주 좋았고요. 중국과 관세율을 맞불 작전은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관세인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마비가 됐어요. 관세를 올리는 것도 마비, 또 교육도 마비, 다 마비가 된 상태. 일단은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보자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입장이 다르죠. 이거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물론 관세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것은 가격,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토대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노려야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순매도로 나오면서 외국인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종목별로 들어오냐 나가냐도 사실 들어왔다가도요, 장중엔 분명히 순매수로 찍혀 있는데 장 마감되면은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새. 그게 바로 공매도 영향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이게 며칠 만입니까?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SK 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순매도가 나오는데, 사실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순매수, SK 하이닉스 공매도.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으로 활용하는 주 단골 포지션인데, 요 모습이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장 자체는 많이 올라갔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급 동향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각각 순매도하면서 쌍끌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순매수 보였는데, 개인 순매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1%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에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역시나 매도. 그렇게 그 금액 자체가 크진 않죠. 사고팔고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 예고를 미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주들이 중심적으로 상승했어요. 상승의 중심 역할을 해줬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을 드릴 정책주로 변신한 기술기업 덕분입니다. 오늘 뭐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건 제가 필요사 AI를 써놨고, 이게 오늘 시장을 이끈 어떻게 보면 중심 재료인데, 사실 퓨리오사 AI 가기 전에
이재명 후보는 이전에 벌써 2달 전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 AI 강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내에 설치된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위원장 사진을 찍을 때 이재명 후보의 양 옆에는 크라우드웍스와 솔트룩스 대표가 함께 자리에서 마치 양팔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그 이후로 뭐 점상 시세를 보였죠. 대장주예요. 솔트룩스는 원래 그렇게까지 강세력은 아니었는데 오늘 초강세를 보이면서 멋진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멋진 수익을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략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것. 지난주까지 뭐 관세 때문에 막 휘몰아쳤었던 그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들 얘기는 해요. 야, 관세가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방송 잘 들리시죠? 시작이 조금 불안하게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채팅이 안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이어가면 이재명 후보가 AI 강국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크라우드웍스와 솔트룩스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어요. 크라우드웍스는 점상을 가면서 엄청난 상승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요 점상이 2번이나 가는 그런 굉장한 상승을 보였죠. 근데 오늘 또 점상 종목이 또 있어요. 크라우드웍스 지금 차트는 어떻게 보면 급등 패턴으로 이제 윗꼬리 달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요 전까지 이제 점상 흐름을 보이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였습니다. 뜬금포 상승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 기술적으로 여러분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가 절대 아니죠. 여기서 크라우드웍스가 요 다음날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뭐냐면 순전히 100% 재료라는 얘기예요. 재료주라는 얘기죠. 근데 원래 크라우드웍스가 뭘 하는 기업이냐면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AI 마켓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그런 기업이에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우리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봤었던 크라우드웍스였고 요 앞전에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봤죠.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 당하고 쭉 이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상승 탄력 준비하다가 3월에서 4월 이 시장 밀릴 때 같이 좀 밀렸잖아요. 근데 항상 관심주였어요. 왜냐면 지난주까지 사람들이 자 관세가 문제다 얘기를 하잖아. 그럼 관세가 문제인데 도대체 그 어쩌라고? 그냥 관세 문제고 시장은 어지럽고 그럼 뭐 다 팔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 관세가 문제라고 해서 시장이 밀리면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2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이건 지금 시장의 관세로 인해서 하락이 아니고 할인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스테디셀러였던 상품 얘가 할인이 끝나면 다시 그 가격이 원 상태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 제품들 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상품을 사보자 이런 측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상품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런데 그 신상품 중에서 제가 뭘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신상품이더라도 어떤 분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강조했냐면 기술 기업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AI 모든 기술 기업은 AI라는 이 한 글자로 표현이 돼요. 이걸로 인해서 쭉 파생이 되죠.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이 알고리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유지시키려면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액침 냉각 등등 부수적으로 쭉쭉 나가는데 정말 모든 이 기술들의 시발점이 딱 AI잖아요. 이걸 건드려주면 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종목으로 바뀐 우리 시장은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면 반도체, 산업별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지원 정책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는 안 나왔죠. 나올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반도체 상품별 품목별로 이제 관세 요율 정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2주 전에 대선 종목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나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후보들이 이 얘기를 공약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임팩트가 커진다. 그런데 하필 이재명 후보가 이미 2달 전에 마치 지금 상황을 예견한 것처럼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이 됐었어요. 마치 트럼프를 벤치마킹한 것처럼. 여기서 필이 딱 오셔야 됩니다. 필이 온다고 하면 이건 조금 너무 저렴한 용어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분석인 거예요. 크라우드웍스를 여기 상한가를 예측하고 얘를 매수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사실 AI 강국위원회에 들어갔던 거는 3월 초예요. 3월 2일 정도일 겁니다. 3월 초에 강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취임을 한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반영을 받았다? 이건 누군가가 재료를 여기서 형성시키고 터뜨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던 어쨌든 간에 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AI 강국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면, 그리고 그 양옆에 상장사 대표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건 트럼프 옆에 일론 머스크랑 제이디 벤스가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날아갔나요? 한때 시총 1조 달러 넘어서면서 어마어마했죠? 지금 이 크라우드웍스 솔트룩스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라우드웍스는 상한가 간 다음에 점상이잖아요. 이 상한가는 매수할 수 있는 상한가가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솔트룩스를 봐야죠. 저는 생각보다 솔트룩스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놀랐어요. 왜 관심이 별로 없지? 2022년 대선 때 솔트룩스는 AI 이재명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해서 인맥주가 된 게 아니라 AI 이재명이 너무 뛰어난 거야. 너무 기술력이 뛰어났어.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2년 대선 때 선거를 도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됐겠지만, 이번에 AI 강국위원회 출범식 사진을 찍을 때 딱 이재명 후보 양옆에 섰단 말이에요. 굉장히 임팩트가 큰 내용이에요. 크라우드웍스는 점상에 갔잖아요. 근데 원래 크라우드웍스가 훨씬 더 주가 탄력이 좀 좋았던 기업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11월 달에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이죠. 작년 11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크라우드웍스가 여러 기업들과 함께,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서서히 시장 장악력을 넓혀가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솔트룩스보다 훨씬 더 주가 탄력이 강한,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1,400억인 종목인데 솔트룩스는 한 4,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무게감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사업,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사업 안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AI 알고리즘을 사고 팔 수 있는 AI 마켓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크라우드웍스가. 어떻게 보면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장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솔트룩스는 이미 휴먼 테크라고 부르나요? 이걸 만들어서 AI 이재명을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제가 금요일 SBS 비즈 필살기 방송 수익 파이터에서 추천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 매수가를 31,500원 이하로 잡았는데, 얘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시 시작이 넥스트레이드는 아침 8시에 시작하는데 가격을 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와라 하고 있는데 안 내려왔지만, 우리는 언제 샀어요? 여기서 샀잖아요. 4월 10일 날. 생각보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크라우드웍스의 4월 10일 날 모습 보면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면 솔트룩스도 적어도 이 정도에 2배 올랐잖아요. 2배 이상. 그럼 50%라도 상승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 올랐거든? 많이 못 올랐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심스럽게 소개해드리면서도 매수가 자체는 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죠. 우리가 37,000원에 매수가 됐어요. 37,000원에 매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다음날 바로 1차적으로 수익 실현, 그 다음 오늘 39,000원짜리에서 2차로 수익 실현을 나갔습니다.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더 저는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쳐놓고
차라리 급락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 나올 거예요. 크라우드웍스로 옮겨 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장주는 한 번 대장은 또 영원한 대장이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강하게 키워가고 있는데 매매할 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훨씬 좋다. 지수는 지수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오니까 받쳐줘요. 지수의 흔들림은 더 이상 없어. 떨어진다고 해도 저가 매수가 바로 들어올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시장은 대선 정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 매매할 종목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 하나 또 예를 들면 대이원 컴퍼니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똑같은데요. 대이원 컴퍼니는 오늘 뭘로 올랐습니까? 얘는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거래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면 또 잡아봐야 돼요. 오늘도 제가 9,200원에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9,200원이 아니죠. 오늘 9,000원이지. 오늘 매매한 걸 안 써놨네. 9,000원에 오늘 또 매수하셔라 라고 사인을 보내드렸는데 왜 보내드렸냐면 사실 이 내용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 내용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게 뉴스 하나 보여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필요해서 AI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AI에 1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건지 100조 원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대형 컴퍼니가 부각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연관이 된 거죠. 뭐냐면 성인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대형 컴퍼니인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컴퍼니가 실리콘밸리 기반의 교육 플랫폼 유다시티 여기에 한국 파트너사가 푸름인재개발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와 이제 MOU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시티 나노디그리 이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AI 인재 육성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보다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오늘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부분이 국가에서 AI 인재 양성 책임지겠다. AI를 위한 모든 분야, 이런 교육, 그리고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 병역 특례, 자, AI 융목함 인재 육성 지원 등 AI 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원래 가장 좋은 환경은 국비 지원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컴퍼니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겁니다. 더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거 상장한 지는 꽤 지났어요. 대형 컴퍼니가 상장을 1월 24일 날에 했기 때문에 4월 24일에 아마 보호해소 물량이 일부분 있을 겁니다. 이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상장 당일날 큰 폭으로 이미 떨어지면서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11,000원대 고가, 신고가 자리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AI 하나 나왔는데 지금 종목은 수십 개가 나온다 그랬죠. 대형 컴퍼니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 컴퍼니의 차트 보면 이게 지속형 차트지 끝난 차트가 아니죠. 더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봉 자체가 4월 8일날 캔들이에요. 우리 이날 매수하려다 못하고 요 4월 10일부터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지금 멋지게 보고 있는데 내일 또 하락 출발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 되면 공격적으로 저는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지금 말씀드린 솔트룩스랑 크라우드웍스 그리고 대형 컴퍼니가 아니죠. 오늘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점상을 간 걸 몰랐어. 그냥 DSC 인베스트먼트 점상 간 거 알고 있었고 TS 인베스트먼트 강세 보이고 있는 거 알았고 심지어 토마토 시스템 강세 보이고 있는 거 알았는데 4x4 점상 간 걸 몰랐어요. 왜냐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캔들이. 이 차트에서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점상입니다. 그냥 갔어요. 왜냐면 4x4가
이 퓨리오사 AI와 함께 협업을 하는데, 자, 중요한 배경은 이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뉴스가 가장 좋은 기사가 될까요? 굉장히 이게 선거 특정 후보를 지금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주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이 행보가 파격적인 게 뭐냐면 완전히 주식시장을 위한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을 지원하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다 각기 달라져요. 근데 어떤 후보는 공약을 발표해도 시장, 경제적인 부분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 층 자체가.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연결되거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시켜주거나 커지거나가 아니고 정부 재정을 쓰는 세수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에 대한 지원, 기업 환경, 투자 환경, 연구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또 경제적인 면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만약에 상장사가 없는 좀 적은 그런 분야라고 하더라도요, 연계가 돼서 반드시 그 분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주가 나올 때 경제정책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경제정책을 완전히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시켰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당선이 됐죠. 일론 머스크를 오른팔로, 그리고 제이디 벤스를 왼팔로 하면서 가상화폐부터 전기차, AI, 모든 우주 산업까지 다 일괄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의 진영을 갖추면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했단다. 그러면서 이제 당선이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AI로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죠. 글로벌 핵심 산업이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들어서는 관세 때문에 살짝 묻혔죠. 다시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은 한 번 맛본 하이테크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필요사 AI에 방문을 하면서 사실 오늘 이 방문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늘 일단 점상이 갈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점상이 갔죠. 자랑은 아니지만 이 4x4도 그렇고 토마토 시스템도 그렇고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은 멋진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 4x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 전환입니다. 완벽해요. 점상을 갔잖아.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 점상 가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와의 이 M&A가 펑크가 났죠. 파토가 났어요. 이유는 퓨리오사 AI가 자신들의 가치를 더 높게 불렀기 때문이야. 근데 메타에서 퓨리오사 AI의 가치를 1조 2천억까지 잡아줬어요. 그 얘기는 퓨리오사 AI가 1조 이상의 기업이다라는 얘기잖아요. 1조 이상. 1조 2천억 이상이란 얘기예요. 1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4x4가 어떤 기업이냐면, 퓨리오사 AI도 엔비디아의 대항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레니게이드라는 이름의 그래픽 카드 GPU를 만듭니다. 그럼 GPU잖아요. 지금 AI 환경에서의 검색 환경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 드렸죠. 그동안은 텍스트로만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검색을 하면 영상까지, 사진과 영상까지 전부 다 검색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는 게 지금의 챗 GPT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CPU만 돌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속기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CPU 하나가 검색어를 입력받으면 GPU가 돌아가면서 답을 도출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GPU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에 CPU 하나에 GPU 4개가 꽂힙니다. 지금 더 꽂힐 거예요. 그 GPU를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고, 그 대항마가 몇몇 기업이 있는데 한국의 레니게이드가 그 대항마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바로 4x4가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에 그래요.
4x4가 픽셀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상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솔루션인데 최대 데이터 전송량을 50%까지 감소해주는 훌륭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기사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4x4는 오늘 점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 4x4가 딥러닝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 요걸 기반으로 이제 비주얼 컨텐츠를 제작 그리고 몰입의 경험 검색을 할 때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50% 절감된 비용, 에너지 등등을 활용해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레니게이드의 픽셀이라는 이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제 레니게이드의 제품과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레니게이드가 훨씬 더 효율성을 발휘한다면 이거 시장에 딥시크 이상의 충격을 줄 겁니다. 지금 LG AI 분야에서 그 파트에서 엑사원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엑사원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딥시크에 필적한다고 하죠. 즉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고 지난주에도 시장이 그렇게 요동을 칠 때 오히려 저가의 매수를 해보자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문제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기술기업, 성장기업들은 흔들린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일단은 보유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온코크로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온코크로스도 이제 수익 전환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AI 바이오 기업이에요. AI 신약 데이터를 추출해서 신약 개발을 돕는 기업인데 FDA에서 이제 앞으로 변화할 거다라 그랬죠. 실험실에서 쥐나 침팬지 이런 거 안 쓰고 AI를 활용해서 대신 이제 이 전임사항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온코크로스가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역시 AI죠. 이런 기술 기업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토마토 시스템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토마토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들어왔고 퓨리오사 AI 지분을 가진 회사를 아예 인수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토마토 시스템도 알고 있다는 거죠.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4x4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은 정확하게 이건 봐야 돼요. 저는 4x4를 대장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퓨리오사 AI와 기술력을 협업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x4 시총이 800억인데 얘랑 협업하는 4x4의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퓨리오사가 1조 2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야. 이거 시가총액 860억은 너무 저렴한 거죠. 퓨리오사와 메타와의 그 M&A 설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니까 주가가 망가진 건 맞지만 제가 저랑 같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니다. 퓨리오사 때문에 오른 게 맞는 건 맞긴 한데 그런 퓨리오사의 가치가 평가됐으니까 4x4의 가치도 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면 여기서 또 오를 것이고 더욱 중요한 건 이제 관심도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4x4의 존재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퓨리오사 AI가 1조 2천억 이상 원한다면 4x4 그들이 10%만 맞춰줘도 시총은 1200억이 돼야 되잖아요. 10% 이상일 것이다. 이 GPU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영상을 처리하는 속도인데 그 속도를 늘려주고 필터링을 해주는 화질 개선까지 해주는 이 솔루션이면 레니게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x4 같은 경우에는 제가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는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점상을 가긴 했지만 이 기업은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퓨리오사 AI가 상장을 하거나 가치 평가를 받을 때 DSC는 그 가치에 대한 지분율만 가져가는 거죠.
미래 성장성을 같이 도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끝까지 주주로 남아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퓨리사 AI 관련주들을 볼 때 4x4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물려 있다가 지금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투매하듯이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반등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던지지 않았던 건 그냥 맹목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라 보유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다 더 강조를 해야 돼요.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바닥권에 있는 시장인데 변동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저가, 신저가, 신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신저가, 저가 매수, 신저가, 저가 매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죠. 우리 시장은. 그런 시장에서 투매를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손절가 잡아봐야 어떻게 되냐면 매수 손절 반등, 매수 손절 반등, 이것만 계속 반복돼요. 그럼 바꿔야겠죠. 야, 그러면 여기 손절하는 데서 매수 수익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거 맞출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안 하죠. 그거는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손절할 종목을 매수하겠어요? 매수 손절 나간다는 얘기는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점들이 신저가 자리이기 때문에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 손절 나가는 게 손절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거든. 근데 거길 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긴 줄 알고 매수하면 항상 그보다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바닥을 잡을 자신이 없죠. 거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 잡아놓고 거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100을 샀다면 50 정도 매수했다가 얘 손절해야 되는 가격이 오죠. 손절하지 말고 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손절해야 되는 가격 지나가는 거 보고 올라오는 거 확인될 때 그때 50을 더해서 100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매매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매수 자동 손절 걸어놓으면 매수하고 자동 손절 7% 걸어놓잖아. 매수 손절 계속 지난주 반복이에요. 그럼 반등장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등했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왜냐? 자동적으로 손절이 나갔거든. 이렇게 되면 매매가 꼬이는 거고요. 손절 나간 거 이제 올라가니까 다시 사자 하면, 이건 이때 관점으로 보면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 하는 순간 다시 또 손절 나갑니다. 거꾸로 매매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템포 조절하세요. 4분의 2박자로 매매했으면 4분의 4박자로 바꿔주라는 거죠. 매수 손절이 아니라 매수 기다림, 매수, 그 다음 수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략적인 매매고요. 시장이 바닥권에 있고 안 좋은 상황에 대선 시즌은 열렸고 미 증시도 이제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죠. 너무 높은데 단기 낙폭이 너무 과대합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미국도. 미 증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우리 증시는 확고한 바닥 인식에서 상승장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 증시는 대선 전국이 열리면서 정책주들이 쏟아지고, 이 3박자가 갖춰지면요, 관세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관세 영향보다는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적용을 받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이런 전략을 가장 잘 우리가 활용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요. 오늘 하루 동안 매도 나간 것만 답답했던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수익권인데 매도 안 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굉장히 훌륭한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조금 부여했더니, 시간 조금 줬더니 다들 너무나도 훌륭해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일도 수익을 볼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쭉 보이는데, 내일도 한번 기대 한번 해봅시다. 내일도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이제 트럼프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나왔나요? 아직 거기는 주무실 시간 아닌가? 아직 예고만 하고 아직 나온 거 없죠. 그래서 아침이 두렵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침이 두려운 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근데 어쨌든 내일 트럼프가 또 돌발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도요, 시장이 하락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보유 또는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고 내일 시장 대응하고, 이번 주도 그렇게 우리는 항상 같은
같은 기치로 저희는 시장을 바라봅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나 보수적으로. 역설적인 얘기지만 활발하게 하지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건데 비중 관리를 잘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겁먹지 말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겁먹을 게 뭐 있습니까? 비상계엄도 견뎌내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 시장 활용할 수 있고요. 아무리 급락장이 오더라도 비상계엄의 급락장, 작년 8월 5일에 블랙먼데이, 코로나19 때 그 폭락도 다 견뎌내고 오히려 수익 전환했죠. 이번에도 역대급 수익장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보진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그래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라지셨어요. 소멸되셨어.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고요. 또 지금도 꿋꿋하게 잘 버텨서 이제 수익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이 앞으로 시장에 수익을 보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인 거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있는 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들어오는 분들은 그 내일 모레 다음날 다음 주까지 계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난 저점에서 시장 좋아지면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수익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수익을 보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잘 버텨가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수익이 나게끔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음 유튜브 라이브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4월 7일 날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진짜 암울한 표정에 아까 봤는데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블랙먼데이였잖아요. 나름 그 다음 수요일 날 더 빠지긴 했는데 그 4월 7일과 오늘 4월 14일이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락 흐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락한다고 폭락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